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상시 시험 문제 3번, 상시 시험 문제의 3번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2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계산 작업까지 완료해보는 거 한번 최대한 빨리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요, A1부터 F1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A1부터 F1 드래그 해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쪽에 있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진행해주고요. 글꼴은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 자, 이거 클릭해서 글자 크기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2단위씩 늘어나요. 2단위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자, 밑줄 여기 누른 다음에 이중 밑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첫 번째 조건 완료를 했고요. 자, 두 번째 A4부터 A6, A7부터 A9. 자, 먼저 드래그 잡아주고요. 드래그 잡고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진행해 줄 건데, 하고 이거 누르고, 하고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드래그 하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주고 7번부터 9번도 드래그, B4부터 B6, B4부터 B6 드래그, F4부터 F6. 자, 그 다음에 F4부터 F6 드래그, 그 다음에 F7부터 F9 드래그. 자, 다 했으면 왼손으로 컨트롤 떼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F3. 자, A3부터 F3. 요 친구들은요, 셀 스타일 강조 5색. 셀 스타일 강조 5색. 셀 스타일에서, 자, 여기 누르면은 스타일 중에서 이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열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 강조 5색 요거 마우스 갖다 대주고 클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조금 파란색도 아니고 좀 뭐 파란 계열이죠. 파란 계열의 블루 계열의 그 색감이 입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보면은 C4부터 C6, C4부터 C6 영역은 C4부터 C6 요 범위죠. C4부터 C6 요 친구들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그 퍼센테이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클릭. 그 다음에 셀 서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데이터가 다 끝나는 지점에서 퍼센테이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내용이 끝나는 지점에다 붙일 때는 골뱅이 쌍따옴표 시프트 이렇게 해서 내용을 지정해 줄게요. 아마 0 이렇게 해서도 지정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골뱅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표시 형식이 좀 애매해가지고 뭐 물결도 있고 중간에 문자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글자들이 이어준다라는 의미인 골뱅이 붙여주고 뒤에다가 고정으로 붙여줘야 되는 게 퍼센테이지니까 앞뒤로 이렇게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퍼센테이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용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완료했고요. 자, 4번 문제 보니까요, D4부터 D9까지의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D4부터 D9까지 여기 드래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이름 정의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 클릭 잡아주고요. 여기는 배점으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드래그 잡아줬을 때 배점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내용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F9. 자, 그 다음에 A3부터 F9. 요 친구들에 대해서는 A3부터 F9 끝까지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조건 보면요. 요 친구들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자, 드래그 잡아주고요. 아니면 클릭해주고 컨트롤 A. 자, 컨트롤 A 눌러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클릭, 모든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두리 요거 화살표 클릭,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조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번은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다 했을 경우에는 10점 획득할 수가 있고 10점은 꼭 획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이고요. 여기는 A4부터 H8 영역에서 학번이 2022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 표준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레프트 함수 이용해주면 되는데, 자, 레프트 함수 이용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고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규칙은 한 가지만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레프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바로 한번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활용할 때는요, 이거 첫 번째 기준점 빼고 아래에 있는 데이터부터 내용 입력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전체의 친구들 드래그 먼저 잡아주도록 하고요. 자, 전체에 먼저 드래그 잡아주도록 하고,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새 규칙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매번 이제 이 마지막 그 조건 활용해가지고 문제 풀이 해줬습니다. 마지막 조건 활용해가지고 문제 풀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했다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번이 이제 2024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는 학번을 먼저 가지고 와야겠죠.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 한 번도 안 했나요? 레프트 함수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레프트 함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n번째 있는 값 추출, 그래서 해당 값 n번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좀 일단 그냥 써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레프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글자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레프트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n번째 있는 값의 데이터 값을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엑셀에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글자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여되냐,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에 여기 띄어쓰기죠. 띄어쓰기도 부여가 됩니다. 5번, 6번, 7번. 느낌표 부여됩니다. 8번, 9번. 자, 그러면 해당 값은 여기가 A13라고 치면은 해당 값은 A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컴마 몇 번째까지 가지고 올 거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컴알 2급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컴알 2급이라는 글자가 끝나는 지점, 급이라는 글자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 있는 4번이죠. 자, 그러면은 4번이 끝나는 지점 여기죠. 여기가 몇 번으로 써있어요? 급이 끝나는 지점이 4라고 써있죠. 그러면 4라는 데이터를 입력해주게 되면은 컴알 2급이라는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학번 볼게요. 자, 학번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네, 보면요, 이제 해당 값은 이 학번이 되겠죠. 자, 이 학번이 되고 조건부 서식은 항상 F4번 두 번 누르라고 했습니다. F4번 두 번 누르라고 했어요.
네, F4번 두 번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인수 완료했는데요. 컴마 찍고 여기서 우리가 몇 번째 자릿수까지 가지고 와야지 학번이 이제 202로 시작하는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자, 보면은 학번이 202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1, 2, 3, 4 네 번째 있습니다. 콤마 4. 자, 는 이 값이 뭐면은 202이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이제 학번에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은요.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뭐 앞뒤 이렇게 쌍따옴표. 근데 이게 숫자여가지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앞뒤로 네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앞뒤로 Shift 네, 쌍따옴표 붙인 다음에요.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서식은 이제 서식 들어가가지고요. 색깔은 글꼴 표준색 빨간색이고요. 나머지 뭐 글꼴 스타일은 바꾸라는 내용 없으니까 이대로 해서 확인 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번이 지금 202로 시작하는 이게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었네요. 일반 학번이 202로 시작하지 않는 202로 시작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작업 3번은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작업 3번은 다 완료했고요. 자,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표 1에서 응실이 표 1번 보겠습니다. 표 1에서는 보면요, 이제 if 함수랑 weekday 함수 이용해가지고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응시일이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은 평일, 그 다음에 나머지면 주말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if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weekday 함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는 하고 weekday 쳐보면요, 탭 눌러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인수는요 해당 값이에요. 해당 값. 자, 해당 값을 어떤 걸로 가져올 거냐, 메모장에다 원래 써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함수는 대부분의 주요 함수들은 진행이 된 것 같아가지고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if 함수 쓰고 weekday 함수 써야 되지만 지금은 잘라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 요일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첫 번째는 해당 값입니다. 해당 값은 이 친구죠. 자, 이 친구고 컴마 찍어주면요 이제 옵션이 나옵니다. 1번부터 이제 뭐 이렇게 쭉 옵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화살표. 자, 첫 번째 화살표 보면요, 첫 번째 화살표 요거였죠. 첫 번째 화살표 보면은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요거죠. 두 번째 거. 그러면은 그 옵션은 요거 두 번째 거고요. 이거 더블 클릭 눌러줘도 돼요. 더블 클릭. 아니면은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숫자 2번 쳐도 되죠. 자, 더블 클릭으로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요일이죠. 요일이 숫자로 변환됐죠. 자, 1로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 월요일이 1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월요일이 1이고요. 일요일이 7이에요. 그러면은 1은 월요일, 1은 월, 2는 화, 3은 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1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 월요일이라는 거죠. 월요일. 2021년 12월 6일 한번 볼까요? (12월 6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1로 표현된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앞에다가 뭐 씌워주면 돼요? if 함수 씌워주면 되겠죠. 자, if 함수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if 함수 씌워줘가지고, 자, 먼저 검증해 줄 거예요. 자, 검증해 줄 건데
어떻게 검증해 주면 될까요? 이 값이 뭐보다 작으면은, 자, 뭐보다 작으면 돼요. 이제 금요일까지가 평일이라고 했으니까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3은 수, 4, 목, 5가 금요일이겠죠. 그러면은 5라는 수보다 작으면은 이 친구는 평일이 되겠죠. 5라는 수보다 작으면은 평일이 되고, 그 외에는 네, 주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보다 작으면은 평일, 그러니까 1, 2, 3, 4, 5 내에 들어가면 평일, 그 외에는 뭐예요? 주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 쳐주고 내용 그대로 셀 복사 기능 활용해서 이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말로 나오는 거는 2021년 9월 26일 한번 볼게요. 2021년 9월 20일 26일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주말로 나온 거고 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어떤 옵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말 혹은 평일로 바뀌게 되고, 주말 혹은 평일로 바뀌게 되고, 앞에 if 함수 씌워줘서 5라는 숫자보다 작으면은 1이 월요일로 했으니까 이거는 평일,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주말,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뭐냐면요, 표 2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다음에 학점 기준표를 참고해서 학점을 계산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어때요? 학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0점에서 60점 미만은 F, 그 다음에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은 D, 그 다음에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은 뭐 C, 그 다음에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은 그 B, 그 다음에 90점 이상에서 100점 이하는 뭐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줄게요. 평균을 구해준 다음에 H룩업에서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는 게 참조값이었죠. 그 참조값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할 그 에버리지 함수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대입시켜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먼저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가지고 평균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 친 다음에 여기 드래그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셀 복사 기능 이용해서 데이터 쭉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김미정의 서진수, 박주영, 원현영, 오선영, 최은미, 박진희의 평균 점수 78점이죠. 뭐 여기 78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 뭐 씌워주면 돼요? 자, H룩업 탭 눌러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니까, 근데 기억해보니 쌤이 보니까 H룩업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V룩업이랑 H룩업 둘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중간에 녹화 버튼이 꺼져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아래까지 다 풀어놨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녹화 버튼이 꺼졌네요. 자, 여기 영상 보면은 이제 H룩업이랑 V룩업 차이점 보는 거 나와 있는데, 자, H룩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준점, 평균과 학점이 기준이라고 치면은 이게 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드래그 잡아보면은 여기 행의 값이 많이 잡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행, 자음이 히읗이죠. 자, 이거는 알파벳 H의 소리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이 많이 잡힌다 그러면은 행, 자음, 히읗이야. H룩업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V룩업은 이제 요 기준값을 드래그 해봤을 때 열 값이 많이 잡혀요. 열에 있는 값이 많이 잡혀요. 열에 있는 값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열에 있는 값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H룩업을 활용하는 거고요. 앞에다가 뭐 씌워주면 돼요? 자, H룩업 탭 눌러주면은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고, 자, 첫 번째는 참조값이에요. 참조값인데요, 우리가 방금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참조해야 되는 값은 다 구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컴마. 테이블 어레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도 쌤이 얘기했지만 어레이, 레인지,
레프, 요건 다 범위라고 했습니다. 범위는 뭘 떠올리라고요? 드래그. 뭔가 드래그 해야 돼. 그래서 H축업에서는 이제 드래그 할 건데, 여기 데이터가 보면은 0 미만, 0 이상 60 미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 인접한 이 두 번째 기준점이랑 인접한 그 데이터만 그대로 참조 범위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값만 이렇게 잡아오고요. F4번 이용해서 절대 참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마. 이 범위 중에서 1번, 2번 있습니다. 이 범위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여기 학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 범위 중에서 학점이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2, 컴마. 그 다음에 0번은 폴스, 정확히 일치, 1번은 유사일치, 0을 제외한 값이에요.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유사일치로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왜냐면은 박진희의 학점을 보면요 78점입니다. 네,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78이라는 숫자, 78이라는 숫자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 있나요? 없죠. 78이라는 숫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78이라는 숫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78과 가장 유사한 값, 그러니까 70, 60, 70, 80, 90, 100이 있으면은 요 80이란 값이랑 가장 유사하겠죠. 박진희는 학점이 C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값으로 해서 정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와봤고요. 유사값으로 가지고 와봤고, 박진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60 이상 70 미만 미만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요 범위 잡을 때 여기 이상 이하 요것도 같이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같이 잡아줘서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조값은 그러면은 1번이 아니라 1이 되는데, 가져올 값이 요거 1번, 2번, 3번이 되겠죠. 3번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게 되면은, 네, 박진희는 아까 요거였죠. 78점이었으니까 70 이상 80 미만인 요 C값이 나와야겠죠. 근데 아까 D값이 나온 거 보니까 범위 잡아줄 때 여기 처음부터 아래까지 다 잡아줘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쌤도 요거 커말을 방과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뭐 ITQ 하고 한 1년 뭐 이렇게 쉬다 1년 2년 또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또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디테일한 내용 조금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근데 쌤처럼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디테일한 거 공부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안 까먹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면서 내용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라운드 함수 이용해 가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6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운드 함수 이용할 때 소수점 자리 표시하는 거니까 플러스 요거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입력할 때 뭐 입력해주면 돼요? 플러스 생략 가능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2 입력 잡아주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그 다음에 이거 라운드 함수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거는 아마 1번, 2번, 3번 문제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1번, 그러니까 상시 시험 문제에서 1번, 2번, 3번 문제에서 전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빈도수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요. 표 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셀에 계산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 3에서 조건은 뭐냐면요,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보통은 여기 이제 경영학과가 이게 안 나오고 경영학과 나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긁어서 컨트롤 CV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니면 여기 이거 데이터 컨트롤 C 그 다음에 경영학과 있으면 컨트롤 C 붙여넣기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여기다 입력해줬고 라운드 함수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매번은 아니고 좀 자주 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t 에버리지죠. 얘들 보니까 뭐 대버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던데 이거를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는 쌤도 정확히 몰라요. 뭐 대버리지, 뭐 t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에버리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애들은 보니까 뭐 대버리지, 다버리지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알아서 그건 하고 t 에버리지 한 다음에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초 자료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컴마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글자가 있으면 앞에 있는 건 조건이고 뒤에 있는 거는 반으로 나눴을 때 구할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필드에는 이제 구할 값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학과 평균 학점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평점이 여기 두 번째 필드 값이 들어와야죠. 그럼 이거는 클릭을 잡아줘도 되지만 아까 여기 그 hlookup이랑 vlookup 해서 알겠지만 이제 번호를 써주는 게 여러분들 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번 컴마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 컴마 찍어주고요. 이제 라운드 함수에 대한 옵션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 입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잡아주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경영학과 요 친구들이죠. 경영학과 평균 보니까 3.7366 나오는 것 같아요. 네, 66이 이렇게 올림해주는 숫자다 보니까 3.7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대학교 가더라도 경영학과 보통 뭐 평균 학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3.5 이상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3.78 요 정도 이상은 맞아야지 그래도 뭐 기업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 맞아도 된다는 게 그게 뭐 최저 학점이지 뭐 요구 학점은 아니니까 좀 많은 학점, 높은 학점 맞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 나머지랑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